자, 이번 시간에는요, 2021년 성신여대 모의논술의 대문항이죠. 대문항 1번. 딸려있는 문제는 세 문제가 있고요. 이 문제가 질문이 좀 들어와서 이 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면 2차 함수가 주어져 있죠. 2차 함수가 주어져 있고 보는 순간 얘기하셔야죠. 아, 2차 함수는 대칭축이 제일 중요하다. 따라서 얘들아, 주어진 식을 완전제곱식으로 한번 변형해 볼까요? 주어진 식을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면 저렇게 돼서 대칭축이 얼마라는 거? A라는 거. 대칭축이 A라는 거. 문제는 A가 얼마인지 지금 모른다는 거. 반면에 구간은 정해져 있죠. 어디부터 어디까지? 1부터 2까지. 구간은 정해져 있고 대칭축의 위치를 모를 때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2차 함수가 아니고요. 그 2차 함수를 접어 올린 절대값이 붙어 있으니까 접어 올렸을 거야. 접어 올렸을 때 구간 1과 2 사이에서 가장 큰 최대값을 뭐라고 하자? MA라고 하자. 왜 MA라고 했죠? A 값에 따라, 즉 대칭축의 위치에 따라서 절대값 fx의 최대값이 변하고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느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일단 1번을 보면 대칭축이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 다음 2번을 보시면 대칭축이 1의 오른쪽에 있을 때, 그 다음 3번은 1번과 2번에서 구했던 최대값들을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한번 더해볼래? 라고 해서 1번과 2번은 정확하게 말하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이차함수의 대칭축과 관련된 그냥 고등학교 1학기 때 배우셨던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가 될 거고요. 그 다음 3번은 1번, 2번의 결과를 가지고 수원에서 배웠던 간단한 시그마 공식으로 한번 계산해 볼래? 이 정도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질문이 들어올까라고 했을 때 저 2차 함수를 뭔가 좀 정확하게 그려서 접근을 해볼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거든. 그래서 그냥 얘는 구간 안에서 그냥 대칭축이 움직여 갈 때 어느 값이 그 구간 안에서 가장 클 것인가 거기에 대한 감각만 가지고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대칭축의 위치가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돼 있죠? 작거나 같다라고 돼 있고요. 자, 그럼 이런 상황 아닐까? 자, 대칭축이 지금 A란 말이죠? 대칭축이 뭐라고요? A라고요. 그런데 얘들아, A가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구간은 1부터 어디까지라고요? 2까지라고요. 그런데 이제 뭐가 자꾸 신경에 쓰이냐면 저 2차 함수에다 절대값을 붙였거든요. 절대값을 붙였으니까 X축의 위치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X축의 위치를 알아서 아랫부분을 위로 뭐 할 거야? 접어 올릴 거야. 가령 꼭지점의 위치가 양수라면, 즉 대칭축이 아래쪽에 있다면 1부터 2 사이에서 가장 큰 값은 얘들아 얼마를 대입한 값이야? 2를 대입한 값이죠. 맞지 얘들아? 그러니까 제일 낮은 점의 부호를 일단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왜? 접어 올릴 거니까. 그리고 나서 주어진 구간 안에서 가장 높은 값을 찾자. 그러면 자, 대칭축이 지나가는 요점, 이걸 우리가 꼭지점이라고 부르고요. 꼭지점은 얘들아, 얼마가 돼요? 꼭지점의 y좌표는 2a-a 제곱이 됩니다. 그렇다면, 자, 전제 조건이 뭐였죠? a가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자, 뭐야 이거? 이거 보자. 요거는 얘들아, a로 묶으면 뭐라고 쓸 수 있죠? 2-a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2-a라고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선생님 그러면 a가 1 이하면 a가 1 이하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별로 관심 없는데 왜? 어차피 얘들아 이런 얘기 아닐까요? 주어진 범위는 요만큼이잖아. 주어진 범위는 요만큼이고요. 맞아 얘들아? 요 범위 안에서 어찌되었건 얘들아 누구보다 얘들아 1보다는 얘들아 누구 2가 얘들아 위에 있을 거 아니야. 내 말 이해 가실까요? 왜? 선생님 결정적인 힌트가 하나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꼭지점, 그 다음 1의 함수값, 2의 함수값. 어차피 답은 꼭지점이나 아니면 1의 함수값, 왼쪽 경계나 아니면 오른쪽 경계, 이게 답이 될 텐데 그럼 좋아. 확인해보지 뭐. 주어진 함수에다 얘들아 대칭축 A를 대입하게 되면 얼마가 나온다고요? 그 다음 주어진 함수에다 1을 대입하면 얼마가 나온다고요? 1을 대입해봐야 얘들아. 1 대입하면 얼마 돼요? 1 돼요. 이게 결정적인 힌트인데 1을 대입한 값은 얘들아 딱 정해져 있어. 양수 1이 나오는데 그 다음 2를 대입한 함수 값은요 2를 대입하게 되면 4
마이너스 4a 더하기 2a니까 이렇게 얘들아 세 개의 값을 우리가 준비를 해놨고요. 자 보겠습니다. 선생님 대칭축이 1보다 왼쪽에 있어요. 그런데 확실한 건 1을 대입한 값이 얼마예요? 1이요. 1을 대입한 값이 1이고요. 그럼 얘들아 x축은 얘들아 1보다 어디로 지나가요? 아래로 지나가겠죠. 이렇게 지나갈 거고요. 그럼 얘들아 1과 2 사이에 있는 이 많은 점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얼마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얼마를 대입한 값이에요? 2를 대입한 값이죠. 맞아 얘들아? 즉 a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최대값은 주어진 함수에 2를 대입한 값이다. 그런데 주어진 함수가 뭐였죠? 절대값 fx였고요. 거기에다 2를 대입한 값이다. 그런데 어차피 f2는 x축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양수다. 양수니까 절대값은 의미가 없죠? 절대값은 의미가 없고요. 따라서 결론은 뭐예요? 그냥 f2 4-2a가 되겠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서 1번은 가볍게 대칭축이 1 이하일 때는 최대값 ma는 4-2a다 라고 쓰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했던 건 2번 같거든요. 자 2번에선 얘들아 a가 1보다 클 때, 자 이때 얘들아 또 최대값 ma를 구하시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1번 문제가 배점이 얼마였죠? 5점. 그 다음에 2번 문제가 배점이 12점. 그 다음에 3번 문제가 배점이 8점. 해서 대문항 1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2번이라는 뜻이죠. 배점에 따라서 난이도가 어찌됐건 조정이 될 테니까. 그렇다면 보겠습니다. 선생님 이번에는 대칭축이 1의 오른쪽에 있다는 거야. 1의 오른쪽에 있거든. 그러면 이제부터는 좀 고민을 하셔야겠죠. 어떤 고민을 하셔야 되냐면, 자 대칭축이 얘들아 1의 오른쪽에 있어. 그럼 대칭축이 이제 1의 오른쪽에 있단 말이야.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게 뭐냐면, 선생님 2차 함수는 대칭축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 대칭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칭축이 정확하게 어디에 있으면, 가운데 있으면 얘들아 1을 대입한 높이와 2를 대입한 높이가 뭐 해야 되는 거죠? 같아야겠죠. 맞아? 가령 대칭축이 얘들아 1과 2분의 3 사이에 있다면, 요 사이에 얘들아 대칭축이 있다면 그림 그렸을 때 1을 대입한 값이 얼마라는 건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죠? 1이라는 건 확실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해서 2를 대입한 여기까지 요 사이에서 얘들아 가장 큰 값은 누가 되겠어? 2를 대입한 값이 되겠죠. 이 설명 이해 가세요? 물론 꼭지점의 부호가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얘가 밑으로 잠기면 접어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일단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즉 이게 a가 1보다 크다라고 했더니 경우의 수가 꽤 많이 나오는데, 대칭축이 1과 2분의 3 사이에 있을 때는 오른쪽 값이 높을 것 같고, 거꾸로 대칭축이 얘들아 2분의 3과 2 사이에 있을 때는 그때는 얘들아 뭔진 몰라도 이렇게 돼버린다면 그때는 얘들아 어느 값이, 왼쪽 값이 커질 것 같고. 이해 가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선생님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서 얘들아 접어 올렸어. 아랫부분이 있으니까 접어 올리면 이렇게 돼서 얘가 최대값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따라서 이게 생각이 많아지거든. 그러면 일단 대칭축이 1의 오른쪽에 있으면 1과 2의 정가운데가 2분의 3이니까 1과 2분의 3 사이를 한번 검토해 보고요. 그 다음 2분의 3부터 2까지도 한번 검토해 보고요. 그 다음 2를 벗어나서 대칭축이 2의 오른쪽에 있을 때 일단 크게 3가지 정도를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먼저 대칭축이, 자 구간의 중점인 2분의 3보다 작고 1보다는 클 때, 즉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상태가 되겠죠. 여기가 2분의 3이면 대칭축이 얘들아 1과 2분의 3 사이에 있을 때,
대칭축이 여기에 있을 때. 그렇다면 분명한 사실은 1을 대입하면 얼마였죠? 1이었고요. 그 다음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니까 그림 그리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살짝 이해했었잖아. 그냥 정상적인 경우라면 2를 대입한 값이 최대가 되지 않을까? 맞죠? 그러면 뭐를 확인하셔야 되냐면 X축의 위치를 확인해야 되거든. 자, 제일 낮은 점이 얘 같은데 얘가 아까 얼마였죠? A, E-A였죠. 자, 그런데 지금 A의 범위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범위가 되겠죠. 맞아 얘들아? 그럼 생각해봐. A는 1보다 커, 양수요. 그 다음 A는 얘들아 1과 2분의 3 사이에 있어. 이 중에서 누구를 꺼내도 2보다는 작아. 그럼 2에서 2보다 작은 걸 뺐으니까 이거 무슨 수죠? 양수죠. 그럼 양수하고 양수를 곱하면 양수니까 무슨 뜻이죠? X축은 어디로 지나가고 있다? 아래로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고요. 그러면 눈으로 봤을 때 얘들아 가장 높은 점은 어디죠? 얼마를 대입한 값? 2를 대입한 값이 가장 높죠. 선생님 아까랑 똑같은 결론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아까랑 똑같은 결론이 나왔어. 얘가 여전히 그냥 뭐가 되겠구나? 최대값이 되겠구나.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 그럼 이제 두 번째. A가 선생님 등은 어디에 붙여야 돼요? 어디에 붙여도 상관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빼먹지만 않으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자, 또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답지에다 이 많은 그림을 다 그리는 건 모범답안으로 적합하지 않아요. 그냥 문제집 연습장 주니까 연습장에다 일단 케이스 나서 그려보신 다음에 식으로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A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럼 얘가 일단 그림으로 우리가 가볍게 우리가 이해해 본다면 1이고요, 2고요, 2분의 3이요. 이번엔 대칭축이 얘들아 2분의 3과 2 사이에 있대. 이렇게 있으면 포물선이 얘들아 어찌되었건 1을 대입하면 얘들아 1일 거 아니야. 1일 거고요. 맞아. 자, 그렇다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럼 일단 어찌되었건 만약에 접어올리지만 않는다면 어찌되었건 얘들아 누구? 1을 대입한 값, 제가 무슨 값이 되겠구나. 최대값이 되지 않을까를 예상할 수 있죠. 맞아요? 그러면 또 확인해 봅시다. A를 대입한 값이 얼마였죠? A, E-A인데 잠깐 A가 얘들아 누구하고 누구 사이예요? 2분의 3과 2 사이니까 당연히 양수죠. 그 다음 A에다 2분의 3이요? 2분의 3이 얘들아 얼마야? 1.5? 그럼 한 1.5보다 크니까 1.6? 1.6 살짝 넣어봐. 1.6 넣게 되면 2에서 1.6을 빼면 무슨 수죠? 양수죠. 이거 양수네. 아니면 제일 큰 거 얼마까지 넣을 수 있죠? 2 한번 넣어보세요. 2 넣으면 어떻게 되죠? 0이네. 따라서 얘들아 요 값은 양수 아니면 뭐예요? 0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죠? 양수라면 X축은 밑으로 지나갈 거고요. 만약 이게 0이 나왔다면 X축이 얘들아 여기에서 접한다는 뜻이니까 어찌되었건 아랫부분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긴다는 뜻이죠. 그럼 누가 제일 높은 값이야? 자, 요거는 얘들아 주어진 범위 안에서 얘들아 누가 제일 높은 값이에요? 1을 대입한 함수값이 제일 높죠. 따라서 얘들아 최대값 MA는 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냥 정해져 있네. 높이가 얼마예요? 1이죠. 여기까지도 됐어? 좋아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대칭축이 얘들아 2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요. 대칭축이 2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거든. 대칭축이 2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인데 이제 어떤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냐면 선생님 그러면 좋아요. 자, 대칭축이 2보다 얘들아 오른쪽에 있어요.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그래프가 될 거 아니야. 맞죠? 이런 모양이 될 거고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예요? 우리의 관심은 여기란 말이죠. 그럼 얘가 누가 여전히 높아요? 얘가 제일 높겠죠. 근데 문제는 자, 지금 얘들아 A가 2보다 뭐 할 때요? 클 때야. 그러면 자, 여기 잠깐 봐줘. 이게 꼭지점이었는데 A가 2보다 커. 그러면 일단 양수죠. 그 다음 A하고 2하고 이제 A가 커요. 그럼 얘가 작은 거에서 큰 걸 뺐으니까 무슨 수가 나오죠? 음수가 나와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꼭지점이
X축보다 어디에 있다? 아래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X축은 얘는 높이가 정해져 있잖아. 얼마였죠? 1이었죠. 그럼 X축은 이 점과 꼭지점 사이로 뭐 한다는 얘기야? 지나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2를 대입한 값, 2를 대입한 값의 부호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 왜? 2를 대입한 값이 아까 얼마였었죠? 4-2a였거든요. 그런데 얘들아, 보세요. a가 2보다 커. 그럼 얘들아 2보다 큰 거 대입해봐. 그럼 4하고 2a하고 a에다 2보다 큰 거 대입하니까 둘 중에 누가 커요? 뒤에 게 크죠. 그럼 뺐을 때 무슨 수가 돼요? 마이너스가 되죠. 그 말은 무슨 얘기죠? 이거 플러스고요. 이거 마이너스고요. 얘 마이너스요. 그러면 x축은 어디로 지나가요? 이렇게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얘들아 절대값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접어 올려야 돼.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야. 맞죠? 누가 제일 높아요? 얘가 제일 높겠죠. 근데 선생님, 만약에 X축이 가운데로 정확하게 지나가서 접어 올려보세요. 얘를 접어 올리면 이렇게 됐어. 그랬더니 얘하고 얘가 높이가 어떻게 됐어? 같아졌어. 그럼 누가 최대값이죠? 얘 또는 얘가 최대값이죠. 그래도 뭐 여전히 높이가 똑같으니까 그냥 최대값은 얼마라고 쓸 수 있죠? 1이라고 쓸 수 있죠. 진짜 문제는 뭐죠? X축이 이렇게 지나가. 그러면 이만큼을 접어 올려. 접어 올리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야. 그럼 누가 최대값이죠? 얘가 최대값이죠. 따라서 선생님, 뭐를 우리가 조사해야 돼? 대칭축이 2보다 클 때는 2를 대입한 값이 음수인데 걔를 접어 올렸을 때 여기 있는 1과 높이가 뭐? 같아질 때가 언제까지냐? 그걸 우리가 알아내야 될 것 같아. 그럼 잘 봐. 대입한 값이 4-2a였어. 근데 이게 지금 음수야. 그러면 절대값을 붙이면 접어 올리니까 얘 뭐가 바뀌어? 부호가 바뀌어. 그러면 높이는 얼마가 돼? 2a-4가 될 거야.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맞아 얘들아? 얘가 누구하고 똑같아질 때? 1과 똑같아질 때가 언제인가 한번 봤더니 언제예요? 2a는 5니까 a가 얼마가 되죠? 2분의 5일 때, 즉 대칭축이 2분의 5에 있으면 1을 대입한 값과 2를 대입한 값을 접어 올린 게 높이가 어떻게 된다? 같아진다. 내 말 이해 갈까? 따라서 여기가 좀 어려웠구나. 선생님, A를 그냥 2보다 크다 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2보다 크고 누구보다?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 2분의 5는 어디서 나왔죠? 접어 올렸을 때 높이가 누구하고 똑같아지는 거야? 1하고 똑같아질 때. 그렇다면 자 보겠습니다. 1이요. 2요. A요. 그러면 이 차 함수 이렇게 되니까 어차피 우리의 관심은 요만큼이죠? 그런데 얘들아, 잠깐만. A가 2하고 2분의 5 사이에 있으면 X축은, 즉 얘를 접어 올렸을 때 이 높이 얼마? 1보다 얘들아, 접어 올렸을 때 얘보다 높이가 낮거나 기껏해야 높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같아진다고요. 그럼 여전히 그럼 최대값은 누구라고요? 1이 최대값일 거라고요. 내 말 이해 갈까? 즉 X축을 그냥 하나만 표시해 본다면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절대값을 붙이게 되면 위에 건 그대로 있고요. 아랫부분을 위로 접어 올리니까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됐고요. 최대값은 여전히 누구예요? 1이라는 거 알 수 있죠. 맞아요? 따라서 얘들아, 최대값은 여전히 얼마가 나온다? 1이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설명 이해 가세요? 그 다음, 여러분이 답지를 쓰실 때는 2분의 5가 왜 나왔는지를 설명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저 2분의 5가 높이가 서로 같아질 때니까 걔를 경계해서 구간을 쪼개야지, 이건 여러분이 찾아내시는 거고 그 과정까지 답지에 쓰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그냥 구간 4개로 나눠서 쫙 풀면 얘가 정말 문제를 잘 분석했구나 라고 채점자가 인정할 거라는 거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A가 뭐야? 2분의 5보다 클 때야. 그러면 A가 2분의 5보다 크면 어떤 일이 벌어져? 접어 올렸을 때 이 높이가 1보다 어떻게 돼? 위로 올라가는 거죠. 다시 그려볼까? 자, 이 차 함수가 이렇게 있을 텐데, 자, 요번에는 얘들아, X축이 요쯤에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1을 대입한 값은 1이었죠. 그 다음 2를 대입한 값은 음수죠. 음수인데다 접어 올리니까 뭐가 돼요? 높이만큼에다 접어 올릴 거 아니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래프는 어떤 모양이 돼요? 위에 있는 건 그대로, 그 다음에 아랫부분은 접어 올렸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얘들아? 그럼 누가 최대값이에요? 2를 대입한 값이 최대값이죠. 그런데 조심해야죠. 원래 2를 대입하면 얼마 나왔었죠? 4-2a가 나왔는데 접어 올렸잖아. 접어 올렸으니까 얘들아 뭐가 돼야 돼요? 보가 반대. 2a-4가 돼야죠. 이 설명 이해 가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선생님, a가 2분의 5보다 클 때는 최대값은 얘들아 이제 누구예요? 얘가 바로 최대값이고요. 얼마예요? 2a-4가 되겠죠. 여기까지 됐어? 자, 여기까지가 2번인데 이제 3번을 오케이? 여기까지가 2번이니까 아, 선생님 구간을 4개로 쪼개야겠구나. 이것만 생각해내도 사실 얘들아 이 문제에서 받을 만한 점수는 사실 다 받을 수 있고요. 근데 아마 대부분 아마 이거 풀려보면 대칭축 안에 있을 때 바깥에 있을 때 경우 2가지 아니면 막 기껏해야 3가지 요 정도 생각하는 친구가 많은 것 같으니까 요 2번 문제는 아, 구간을 내가 4가지로 따져야겠구나 라는 걸 고민해 줬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이제 3번 문제를 풀 텐데 3번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구했던 최대값들을 얘들아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대입해서 더해봐 라고 되어 있거든요. 더해봐. 시그마니까 더해봐고요. 잠깐만 우리가 이제 1번과 2번의 결론을 좀 정리해 볼게요. 1번은 a가 1보다 뭐 할 때였어? 작거나 같을 때. 그때 얘들아 최대값은 뭐였죠? 4-2예요. 요거만 기억해 주세요. 자, 요게 얘들아 1번의 결론이었는데 3번에서 얘들아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더하자. k는 1부터 n까지다. 그런데 문제에서 n은 10 이상의 자연수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여기 뭐가 나왔냐면 m. 그 다음에 식이 뭐였더라? k-7. 얘들아 요 가로 안이 얘들아 누구의 자리였어? 대칭축의 자리거든. 대칭축의 자리인데 대칭축 A 대신에 지금 누가 들어온 거야? K-7이 들어온 거야. 그러면 자, 선생님 이게 시그마잖아요. 맞죠? 1부터 대입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1부터 대입해볼까?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1 대입하면 -6이 되겠네. 무슨 뜻이야? 대칭축이 얼마일 때야? -6일 때 최대값이야. 그러면 대칭축이 누구보다 작아? 1보다 작거나 같은데 따스에다 이때는 최대값이 얼마가 돼요? 여기다 얘들아 얘네가 최대값인 거잖아. 내 말 이해할 수 있겠어? 다시요. 쭉 대입하세요. 대입하세요. 뭐 얼마 대입해볼까? 8 한번 대입해보세요. 8 대입하면 어떻게 되지? 8 대입하면 얘들아 M1이다. 그러면 얘들아 뭐야? 대칭축이 1일 때도 얘들아 최대값은 그냥 똑같이 얘들아 4-2가 나오는 거 아닌가? 이 설명 지금 이해 가니? 가요? 오케이. 그 다음 9 한번 대입해보세요. 9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대칭축이 2일 때야. 여기 봐줘. 대칭축이 2래. 그럼 대칭축이 2면 얘들아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있는 거야? 대칭축이 2면 요 사이에 있는 거 아니야? 맞아 얘들아. 그땐 얘들아 얼마야? 최대값이? 무조건 얼마예요? 1이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다시. 마지막으로 n 대입해봐. n 대입하면 어떻게 돼? n-7인데 n은 얘들아 10 이상의 자연수니까 이 값은 얘들아 3보다 어때? 크거나 같거든? 그러면 대칭축이 3보다 크거나 같다고? 여기 잡아주세요. 대칭축이 3보다 크거나 같으면 2분의 5보다 당연히 크겠지. 따라서 얘들아 4번 케이스까지 다 등장하는데 가로 1번,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1, 2, 3, 4 이게 전부 다 저 시그마를 나열하면 나타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걸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구간별로 최대값을 먼저 정리합시다. 즉 무슨 얘기냐면 자, 구간별로 자, A가 1 이하일 때 최대값 4-2a. 그 다음 A가 1부터 2분의 3까지 그때도 최대값은 4-2a. 그러면 두 개 합치면 이렇게 쓸 수 있죠. A가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때는 무조건 최대값은 4-2a가 나온다. 무슨 뜻이죠? 가로 안이 대칭축이었어. 대칭축을 얘들아 -2배하고 4를 더해라 이 뜻이에요. 그 다음
2분의 3과 2 사이에 최대값 1이었고요. 2부터 2분의 5까지 최대값 1이었으니까 두 개 합치면 어디부터 어디 사이에서는 2분의 3부터 시작해서 2분의 5 요 사이에서는 최대값은 무조건 얼마다? 1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맨 마지막 동그라미 4번은 뭐였죠? A가 2분의 5보다 커지는 순간 그때부터는 최대값이 뭐가 된다? 얘 부호 반대. 자, 요렇게 1번부터 2번까지 결과를 요약했고요. 이제 계산만 열심히 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보겠습니다. 선생님, 문제에서 n까지 대입하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쭉 아까 해봤어. 몇 개 대입해 보니까 얼마까지 대입하면 8까지 대입하게 되면 보세요. 자, 여기다 8 대입하면 얼마야? 1이죠. 1은 얘가 이 범위 안에 들어오죠. 만약에 9 대입하면 얼마 돼요? 2가 되고요. 2는 얘가 이 범위가 아니고 요 범위죠. 따라서 얘들아 8까지는 최대값은 얘가 결정해요. 따라서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8까지 누구? m 얼마였죠? k-7 얘가 1 대입하면 아까 마이너스 6이었고요. 8 대입하면 1이니까 대칭축이 마이너스 6부터 1까지 변할 때, 즉 이때죠. 이때는 최대값은 가로 안에 들어온 애를 2배 한 다음에 4에서 빼라고 되어 있거든요. 가로 안에 누가 들어왔죠? k-7이 들어왔으니까 쟤를 몇 배 한 다음에 2배 한 다음에 4에서 빼시면 돼요. 자, 4에서 자, 얘를 2배 한 걸 빼시면 돼요. 저거 2배 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거? 더하자. k는 1부터 8까지. 그 다음에 예쁘게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뭐가 되는 거야? 얼마가 되는 거니? 18-2k.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면 K에 대한 1차 시키니까 등차 수열의 합으로 구하셔도 돼요. 등차 수열의 합. 아니면 그냥 시그마 공식 쓰셔도 되고요. 내 말 이해 갈까? 시그마 공식은 여러분들이 다 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등차 수열의 합으로 한번 계산해 볼까? 2분의 1 대입하면 첫 번째 항이 나오겠죠? 얼마? 더하기 8 대입하면 마지막 항이 나오겠죠? 2 곱하기 1부터 8까지 몇 개죠? 8개. 따라서 얘들아 요거 계산하시면 요게 얼마야? 18을 2로 나누면 9 곱하기 8이니까 얼마가 돼요? 72가 되겠죠. 맞아? 다 더한 게 아니야. 1부터 어디까지만 우리가 더한 거야? 8까지 더했어. 그 다음 자 9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K에다 9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K에다 9 대입하면 자 얘가 지금 3번에 동그라미 1번 K에다 9 대입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M2가 될 거고요. M2는 얘다. 2는 얘다. 얘하고 얘 사이에 있으니까 그때는 최대값이 그냥 숫자로 정해져 있죠. 얼마죠? 1이죠. 그래서 이때는 1이 나왔어요. 1부터 8까지 대입해서 더하면 72. 그 다음에 9일 때는 저 구간 안에 들어가니까 무조건 얼마? 1. 그 다음에 이제 10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죠. 자, K가 얘들아 10 이상이 될 때 그때는 얘들아 어떻게 되겠습니까? 10부터 해서 어디까지 더하라고 돼 있어? n까지 더하는 거야. 1부터 8까지 더했고요. 9 따로 더했고요. 10부터 n까지 더하겠다. 이게 우리의 전략이거든. 그럼 볼게. 10이야. 10을 대입하게 되면 얘들아 이게 얼마가 돼? 3이 돼. 그럼 얘들아 대칭축이 2분의 5보다 커. 따라서 얘들아 그때는 최대값이 얼마가 나오죠? 2a-4가 나오겠죠. 맞아 얘들아? 그러면 선생님 자 이때는요 더하자. K는 10부터 어디까지? N까지. 자 뭐예요? 얘들아 대칭축이 A일 때 최대값이 2a-4였거든. 대칭축을 2배하고 4를 빼래. 자 얘가 대칭축이야. 얘를 몇 배 하고요? 2배 하고요. 얼마를 빼요? 4를 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K는 10부터 어디까지요? N까지 2K- 뭐가 돼요? 18이 될 거란 얘기야. 안타깝다. 시그마 공식을 쓰려면 1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얼마로 시작하죠? 10부터 시작하니까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냥 1부터 n까지 더한 다음에 다시 1부터 어디까지 더한 거? 9까지 더한 거? 그걸 빼버리게 되면 10부터 n까지 더한 것만 남겠죠. 이게 그냥 보통 책들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풀이고요. 두 번째는 등차수열이잖아. 등차수열이니까 얘들아 10부터 n까지 대입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등차수열에 합공식 쓰시면 되겠죠. 즉 2분의 10을 대입한 게 첫 번째 값이래. 10 대입하면 20에서 18을 빼니까 얼마죠?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 n 대입하면 얼마 되죠? 2n-18이고요. 곱하기 10부터 n까지 대입했으니까 총 몇 개를 대입한 거죠? n개에서 9개 빠졌네. 이렇게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이건 얘가 등차수열의 합으로 계산한 거고요. 그 다음 1부터 시작하면 좋겠는데 10부터 시작했어. 그러면 시그마도 얘들아 함수니까 x축 평행이동을 할 수 있죠. 왼쪽으로 9만큼 평행이동할까요? 왼쪽으로 얘들아 9만큼 평행이동하면 10이었던 게 얼마가 돼요? 1이 돼요. 그 다음 n이었던 게 얼마가 돼요? n-9가 돼요. 그 다음 왼쪽으로 9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얘들아 k 대신에 뭘 대입해야 돼? k 플러스 9를 대입하셔야죠. 자, 이건 얘들아 시그마의 평행이동이고요. 공부가 좀 되어 있는 친구들은 그냥 쉽게 이해할 것 같고요. 아, 선생님 이거 처음 들어보는데요? 라고 하는 친구는 그냥 두 번째 방법이 제일 깔끔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까지만 써드릴게요. 더하자. k는 1부터 어디까지? n-9까지. 이거 얘들아 서로 지워지는데 뭐예요? 2k네. 그래서 얘들아 짝수를 1부터 n-9까지 더하자라고 해서 요거 계산하시고요. 이건 뭐 산수니까 여러분이 계산할 수 있고요. 거기에다 k가 9일 때 1 나왔었고요. 그 다음 1부터 8까지는 72가 나왔으니까 이 답, 요 답 이렇게 해서 3개를 더하는 게 전체 답이 되겠죠. 이 설명 이해 가세요? 따라서 얘들아 전체 답은 계산하시면 전체 답은 계산하시면 왜 안 나오지? 계산하면 n제곱 마이너스 17n 더하기 145 세 개를 다 더하게 되면 n제곱 더하기 17n 더하기 145 잠깐만 맞나 확인해 볼게. n제곱 더하기 17이었어? 빼기 17이었어? n제곱 빼기 17이네. 큰일 날 뻔했어요. 자, 요렇게 해서 3번 답은 요렇게 얘들아 n에 대한 식으로 나오겠죠. 이해 가실까요? 오케이. 다시 문제 1번은 본질이 뭐야? 라고 하면 시그마를 더하는 건 얘다 보수적인 거고요. 실제로 얘들아 이차 함수의 대칭축이 정해져 있지 않고 구간만 정해져 있을 때 그때 대칭축을 이동시키면서 최대값을 체크해봐. 그런데 조금 어려웠던 이유는 그냥 이차 함수가 아니라 절대값을 붙인 함수였기 때문에 접어 올리는 경우도 생각해야 되겠구나. 그게 들어와서 조금 어렵게 느꼈던 것 같고요. 잘 이해해서 자기 걸로 만들었으면 좋겠어. 아시겠죠? 네, 화이팅!